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뉴욕 증시는 또다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셧다운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원유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7일장에서 8월 인도분 WTI는 전장보다 소폭 하락한 $40대의 장을 마감했고요. 9월물 브렌트유도 0.58% 빠진 $43.12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에 대한 압박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오펙 플러스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는 8월 산유량을 하루 최대 160만 배럴까지 증가시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서서히 늘고 있고요. 추가 원유 공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죠. 다만 이 증산량은 모두 개별 산유국의 내수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유 수요가 정말로 늘어나는 추세라면 왜 굳이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걸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국의 실제 원유 수요와 또 증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량을 8월 달 안으로 하루 50만 배럴 증가시킬 계획인데요. 압두라지즈 빈 살만 에너지 장관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또 가솔린이나 디젤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대신 8월 달의 수출량은 7월에 비해서 1배럴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생산된 원유가 아닌 정유 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또 사우디의 에너지부는 연료 소비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지금까지의 유례 없는 긴축 정책을 펼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 증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이 말은 즉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수요를 찾을 수가 없다면 수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 원유죠. 우랄유는 어떤 상황일까요? 알렉산더 노박 에너지 장관은 증산량을 모두 국내에서 소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랄산 원유 수요가 6월과 7월 사이에 대폭 상승을 했는데 사실 4월 달까지만 해도 브렌트유보다 우랄유 쪽이 가격이 낮았었죠. 하지만 현재는 브렌트유보다 프리미엄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장관은 수출량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우랄유 수요가 높을 때 시장에 더 많은 원유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럽의 원유 수입국들이 또 서아프리카와 북해산 원유로 눈을 돌린다면 아무래도 러시아 측도 수출량을 늘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솔린과 디젤, 또 제트 연료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앞지른다면 정유 제품을 수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산유량이 하루 1,10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아시다시피 여전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주 이 세 개 주의 가솔린 수요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전체 수요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곳이 영업 중단 상태인데 그나마 아직 재봉세가 아닌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도 가솔린 수요 증가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확실한 원유 수요 전망 속에서 오펙 플러스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이행률 검토를 위해서 모일 계획이 있고요. 또 오펙 플러스는 12월 회담에서 감산 할당량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브리핑 펄스였습니다.